수아나 늦지마. 파이팅! 늦지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세탁기의 발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왜 수학을 배우다가 세탁기 중요한 거야. 선생님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한 선생님이 13년 전? 4년 전? 나 한 15년 됐겠다. 15년 전쯤에 미국에 가서요. 인류 최초의 세탁기를 구경했어. 그게 이제 막 박람회 같은 게 되게 많은 데였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랬더니 세탁기야. 자, 인류 최초의 세탁기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 그려드릴게요. 큰 와인통처럼 나무를 막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위에 구멍이 크게 하나 뚫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봉이 나와 있어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꽤 커요. 그래서 이 속에 이거 뭐지? 이러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날개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야. 날개가. 그래서 뭐지? 읽어봤더니 이게 세탁기래. 뭐야? 이랬더니 이거예요. 여기다 물 붓고 옷 넣고 그냥 사람이 여기에 잡고서 1시간만 빙글빙글 돌면 세탁이 되는 거야. 웃기지 않니? 선생님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노예 시대 때나 가능했던 거구나. 이게 되게 커요. 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사람이 돌고 이 짓을 해야지 만들어지는 세탁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류가 최초로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세탁기는 성능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세탁. 되겠습니까? 세탁이라는 성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탁하고 나면 그 다음 빨래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서 짜야 되잖아. 너희도 알지?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나쁜 행동 중에 하나예요. 너무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세탁기 업그레이드 버전 신제품 세탁기를 만들어요. 거기에는 성능이 당연히 세탁이라는 성능은 유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겠지. 세탁이라는 성능 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새로운 성능이 하나 더 필요했을 거야. 누굴까? 세탁을 했는데 바로 건조를 해? 전기 너무 많이 들어요. 뭐부터 해야 돼? 탈수부터 해야지. 그치? 이거 빠지면 힘들어요. 예, 젖은 거 건조하려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세탁기에 이제 세탁과 탈수 성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슬프다. 선생님 집 세탁기는 아직 여기까지 있어. 하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세탁기는 세탁이라는 성능 당연히 유지되고 당연히 과거에 있던 탈수라는 성능도 유지가 되고 이제 드디어 지수양이 말하는 무슨 성능? 건조 성능까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지한 것들 막 나오죠. 막 항균, 음이온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건 관심 없고 선생님이 이제 관심이 있는 세탁기의 성능은 맨 마지막 단계 세탁해서 탈수해서 건조해서 알아서 개 가지고 나오는 나는 그런 세탁기를 원해요. 자, 어쨌든 세탁기는요 이와 같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됐어요. 자, 수도 똑같습니다. 보통 요 복소수 파트를 배울 때 시중 교재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큰 수부터 분류를 해나가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뭐 실수는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는데 선생님은 거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수의 발전 단계부터 어떤 수가 왜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렇게 거꾸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세탁기 발전사처럼 수의 발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인간이 숫자를 가지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일명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알죠? 직립보의 인간 막 원숭이 막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선생님이 바닷가 옆에 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어요. 그래서 매일 물고기 3마리를 잡아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씩 먹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여행 가고 싶어서 육지로 이제 물고기 3마리 챙겨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여기 배나무 아래에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네? 이러고 있는데 얘가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히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먹고 싶겠지. 오, 이래서 숫자를 못 세니까 이렇게 주고 갔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배 하나였어. 당연히 아침까진 괜찮았는데 점심 저녁 되면서 어떻게 돼? 씨 배고파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뭔가 내가 얘를 많이 주고 미치는 장사를 한 것 같아. 많이 주고 적게 줬다라는 요런 많고 적고에 대한 관념이 인류에 점점 생겨나요. 그래서 그 관념이 점점 발달해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수가 뭐냐? 자, 나는 이제 셀 수 있어. 자연 상태의 사물의 개수 1개, 2개, 3개,
너는 한 개 안 바꿔. 한 마리만 바꿀까? 뭐 이런 식으로요. 자연 상태의 사물의 수를 셀 수 있는 최초의 수, 자연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수.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사실 요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개념이야.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닫혀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닫혀있다라는 개념이 성능과 관련이 된 건데 뭐냐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항상 자연수만 나오니?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만 나오니? 이렇게 쉬운 걸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밖에 안 나오니? 예,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와,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얘가 자연수의 순수한 성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만 나오죠. 얘가 바로 자연수의 순수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연수에서요. 자연수를 뺐어. 여기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네.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자연수는 뺄셈에 관해서는 닫혀있지 않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마이너스라는 이 뺄셈이라는 개념은 자연수의 성능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야. 아씨, 저거 수 만들기는 했는데 성능이 너무 꾸져.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좀 성능 좀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음의 정수와 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신제품 수가 바로 누구다?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는 당연히 기존의 자연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능은 다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심지어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 좋아 이랬어.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나니까 좀 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나누기는?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어씨, 야, 나누기도 있는데 나누기는 안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3 나누기 5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씨, 나누기도 만족할 수 있는, 나는 사칙연산 모두에 관해서 만족하는 그런 완벽한 수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까? 이러다가 만들어낸 수가 요 짝대기를 여기에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오는 수를 분모, 그리고 앞에 오는 수를 요 위에 얹혀서 분모 분자라고 만드는 분수라는 수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내게 돼요. 묻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슨 수일까? 유리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 그래서 우리요 적어놓습니다. 그 후에 인류가 만들어낸 수는요 유리수라는 수로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라는 사칙연산 모두를 만족하는 되게 완벽한 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엄청 좋아했어. 수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특히 어떤 수학자가 얘를 엄청나게 좋아했냐면 수학자들 중에 되게 유명한 애인데요. 되게 이제 깔끔히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아우 난 깨끗한 게 좋아, 깔끔한 게 좋아 이런 성향을 가진 수학자가 한 명 있었어. 피타고라스라는 애였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유리수를요 극찬했어요. 야, 우리는 드디어 인류는 수의 끝을 보았어. 유리수가요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진 수인지 얘기해줄까? 이슬류 법칙리아, 법칙이 있는 수라는 가장 멋진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리고 막 사랑했어요 유리수를. 그런데 항상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피타고라스가 되게 유명한 이유는 뭐 때문에 유명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유명하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열심히 수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제자 중에 히파수스라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걔가 좀 이제 뛰어난 애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스승님의 정리 이래가지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둘레의 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소수예요. 결국에 언젠가 끝이 깔끔하게 탁 끝났어
이러고 떨어지는 건데 여기 있는 수를 막 계산을 했거든? 근데 이 수가 1.413 안 끝나는 거야. 오씨! 선생님,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는 깔끔하고 완벽한 유리수가 이 세상의 수의 끝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정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이 유리수가 아닌 깔끔하고 깨끗한 수가 아닌 엄청 열나 더럽고 이상한 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히파소스가 피타고라스한테 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피타고라스. 열나 나빴던 거야. 걔 좀 깡막히네 해요. 되게 이제 강박증 심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더러운 수가 안 돼. 노노. 이런 얘기 너 어디다 떠들고 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근데 히파소스는 멋진 거잖아 이거는.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수학자들이 박수를 쳤는데 만약에 이런 수가 또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이 수를 증명해낸 최초의 인간이야. 이 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최초의 인간이 얼마나 멋지냐. 그러니까 떠들고 싶었겠어? 안 떠들고 싶었겠어? 떠들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서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피타고라스가 발에다 돌멩이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다. 이런 소문이 떠더라. 근데 실제로 물에 빠져 죽긴 죽었는데 걔가 풍랑을 만나서 죽었는지 실제로 누가 살해를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어. 진실은 모르지만 떠도는 얘기로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걔가 하고 있는 짓이 너무나도 짜증이 나서 죽여버렸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인류가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그릴 필요 없어. 얘는 뜬금없이 무리수라는 수가 어떻게 놀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거야. 이 수는 뭐지? 이러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은 요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실수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실수에는요, 인간이 의도해서 만든 유리수와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절로 생긴 무리수,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실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수직선상의 1대1로 대응하지.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는요, 유리수가 많다, 무리수가 많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개수는 똑같아. 어느 게 진실일까? 유리수가 많다, 무리수가 많다. 유리수랑 무리수의 개수는 똑같아. 어느 게 진실일까? 찍어봐. 무리수가 훨씬 많아요.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은요, 유리수까지 만들어내놓고 이게 수의 끝이라고 되게 자만심을 갖고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던 거야. 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규칙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 훨씬 많이 인간이 몰랐을 뿐이지 존재했던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맞습니까? 그래서 학문은 항상 그래요. 와, 내가 완벽해. 끝이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우주의 진리에 아주 코딱지만큼밖에 모른다라는 거. 우리는 수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의 범위예요. 그래서 보자면 유리수는요,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 빼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나눠도 유리수야. 하지만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무리수가 나올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더해버리면 0, 유리수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생긴 이 무리수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연산에 대해서도 닫혀있지 않아요. 즉 무리수끼리 계산했는데 0이 돼서 그냥 유리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덩어리, 어쩌다가 보니까 나온 덩어리,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겁니다.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수라는 수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허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탄생하게 됐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인류가 아직 허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수만 가지고 있었어.
실수는요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 0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양수는 제곱하면 항상 양수, 0은 제곱하면요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나와서 우리는 항상 야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양수하고 음수가 있어. 양수가 되게 우월하고 좋은 수고 음수가 되게 나쁜 수야? 아니야. 양수와 음수의 균형감은 똑같아요. 무게감과 중요도는 사실 똑같아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도 되고 양수도 돼. 근데 우리가 가진 수로는 음수가 되는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얘 버림받은 자식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오면 당연히 음수도 나와야지 이게 정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제곱했을 때 음수인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 이런 값도 존재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x의 제곱이 3일 때 우리 x 구하세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부르지. 똑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x 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버리고요. 좀 그래 이런 수가 있어야지만 거꾸로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음수가 되는 수가 오지. 근데 좀 그냥 쓰려니까 좀 찝찝하네? 왜? 루트 속엔 항상 우리가 양수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 이제 음수가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고 헷갈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존재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은 앞으로 그냥 i라고 쓰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얘를 허수 단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수는요 말 그대로 있어야만 해. 이래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수야. 그래서 이게 이미저리 넘버 이래가지고 상상 속에 이미지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수야라고 해서 그 약자 최초의 글자를 따서 i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다? i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은 i는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이 i가 어떤 단위가 된다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선 지금 이 얘기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될 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i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풀어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 되죠. 자,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붙여버리면 이 i라는 수는 모든 허수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드디어 세상에 뜬금없이 허수 단위라는 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페이지를요 앞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실수라는 수가 원래 존재했는데 이 실수에다가 허수라는 수를 수학자들이 하나 더 추가해서 실수와 허수를 통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복소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로 약속했고요. 실수끼리는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무조건 실수가 나오지만 허수끼리는요. 더해도 허수가 아닌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무리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칙 연산에 관해서도 닫혀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의 확장을 보니까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막 신제품 수를 만들어내면 점점점 수가 세탁기 성능 좋아지듯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수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더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수학이 약속의 학문이잖아. 야, 인류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수가 필요로 하다고 우리가 이제 단체로 모여서 생각해내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새로운 수를 만들었어요. 초능력수예요. 뭐 이런 짓 하면서 뜬금없이 수를 만들고 나오지 말고 우선은 복소수까지만 갖고 있자.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당분간은 만들지 말자. 아직까지는 새로운 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전부 복소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4는요 복소수예요. 선생님 루트 3은요 복소수예요. 마이너스 7i는요 복소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무슨 수다? 복소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소수에 관해서, 즉 허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수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짝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요 자연수 이론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갑시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가정이죠. 자, 자연수는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자연수는 몇 개로 분류된다? 중1이라 너무 먼 까마득한 시절이라 생각이 안 나죠? 예. 자연수를 분류는 하긴 했어요, 여러분. 예. 자연수는요, 3개로 분류가 돼요. 요렇게 쪼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냐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자연수를 슉 적어놨어. 그치? 쫙. 그리고 밑에 오는 숫자를 막 이렇게 적어놨네. 밑에 오는 숫자는 위에 오는 자연수의 무슨 수인 것 같아? 양의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와, 이 많은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1밖에 없네. 맞죠? 자, 그리고 또 이 숫자를 막 관찰을 해봤더니 와, 1은 다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양의 약수로 갖는 이와 같은 수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네. 예, 우린 이런 수를 뭐라고 부른다? 소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소수. 자, 그리고요. 보세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어. 약수에 맞아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어. 1과 6 이외에 다른 수들이 합성이 돼 있어. 우리는 이런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른다? 합성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이 색깔 몇 가지로 분류했어? 3개. 자, 자연수의 분류 기준은 뭐가 된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 이것이 바로 자연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의 약수는요, 1과 소수와 합성수, 일명 비소수라고 불리는 이런 녀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1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1개. 소수는 몇 개? 2개. 합성수는 몇 개? 3개 이상. 그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해봐야지. 그 유명한 소수. 너희 소수 너무 잘 알지? 묻겠습니다. 소수란? 예. 자, 항상 전제 조건 앞에 달고 다니셔야 돼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적어 놓으세요. 1보다 큰, 옆으로 화살표 빼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수의 정의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소수만 외우시면 돼요. 합성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합성수엔 이렇게 적어놓을 거거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자, 됐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정의만 2번 읽고 외우고 넘어갑시다. 시작!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한 번 더.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은 거 여백에다가 필기해 놓으세요. 자,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고등수학에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무슨 수 얘기하는 거다? 소수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들은 무슨 수를 말하는 걸까? 합성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 넘어가는 합성수 맞아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는 합성수지만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어떤 수들일까? 무슨 제곱수?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수? 4의 제곱, 16은 3개 넘어가는데? 네?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당연히 이 문제 풀겠어, 못 풀겠어? 못 풀지? 소수의 제곱이 되는 수들이에요. 일명 어떤 수?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는 소수 아니죠? 5의 제곱 25, 6은 소수 아니죠? 7의 제곱 49 이런 수들. 소수의 제곱수만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요. 확인할까? 4. 이제 9. 그리고 몇이야? 25 없네. 네. 꺼. 자, 몸으로 바꿔놓고 뒤집어놔. 됐으니까 네. 여기까지. 자, 그런데 학생들이요. 이제 소수를 가르치다 보면 되게 서로서하고 헷갈려요. 왜? 서로서에도 소자 들어있다고. 소수에도 소자 들어있는데 서로서에도 소자가 들어있네. 헷갈려요. 이래요. 자, 근데 서로서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묻죠. 서로서란 이것도 중1 때 배우는데 서로서란 그치, 중1 때 시험이 없어서 공부를 안 했어. 서로서란 1 빼고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수?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선생님이 온몸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똑같아. 수 좋아. 볼게요.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너무 좋아. 서로 사랑해. 이 짓을 한 거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봐.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러면 좀 덜 징그러워 보이는데 혼자서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러면 이상하잖아. 수도 똑같아요.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수면 안 돼. 대상이 최소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은 돼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되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거 미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서 정리해 드릴게요. 땡땡.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근데 사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세 자연수, 네 자연수 확장 가능해요. 하나만 아니면 돼. 1 위에 공약수가 없는 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 자연수, 세 자연수, 네 자연수 최소한 서로라는 말이 붙으면 최소한 대상은 2개 이상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야. 근데 하나만 얘기해보자.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나는 딱 듣는 순간 확실히 뭔 말인지 알겠어. 명료하네 라고 받아들여져? 아니면 잠깐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여져. 전자야 후자야. 확실히 알겠니? 잘 모르겠니? 잘 모르지. 자, 왜 잘 모르냐면요.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표현 속에 부정적인 표현을 넣는 경우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으로